안녕하세요. OH 효과 데이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러 온 모토부의 고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OH는 아웃 오브 홈이라고 해서 5개 광고로 통칭을 하죠. 광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효과 데이터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 특히 엠브레인을 통해서도 마케팅 리서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공급받고 계시겠지만, 사실 5개 광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숫자화해서 받아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마케팅 종사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개 광고의 형태와 위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단일화된 싱글 소스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량적인 효과 분석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매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엠브레인과 함께 통합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토브라는 회사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아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서울 시민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택시 지붕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지붕에 얹고 다니는 회사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이런 택시를 보셨다면 모토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5개 광고의 역할도 하긴 하지만 내부에 굉장히 복잡하고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집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CCTV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유동 인구를 분석할 수 있는 피플미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면 분석이나 쓰레기 적치, 그리고 포트홀 분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 상태나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사실 저희는 스마트 시티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IT 회사이기도 합니다. 유동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소음이라든지 밝기, 그리고 노면 상태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저희가 유동인구를 수집을 하는 기능이 이제 엠브레인하고 여러 가지 핏이 맞아서 저희가 5개 광고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내놓게 되었죠. 택시가 유동인구를 어떻게 수집을 하는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택시에서 가장 간단하게 와이파이 신호를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들고 있는 디지털 장치의 개수를 읽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장치의 개수를 읽어내는데, 그 중에 모바일에 한해서만큼은 제조사단에서 맥어드레스 같은 개인정보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부로 읽어갈 수 없도록 랜덤 맥이라는 형태로 방어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휘잉 지나가면서 이 주변에 100명이 있네, 100개의 장치가 있네, 그런데 그 중에 랜덤 맥으로 추정이 되는 읽을 수 없는 장치가 한 60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주변의 모바일 장치의 개수가 60개구나, 고로 60명 정도가 이 택시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자주 방문하면 자주 방문할수록 이 주변에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더 여러 번 관측하게 되고, 이 관측 횟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정확한 평균값, 유동인구의 평균값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헤드 카운트,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광고 효과를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지국 데이터를 차용을 해서 데모 정보, 성별 데이터, 연령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만을 적용을 해서 이 주변에 20대 여성은 몇 명이다, 혹은 30대 남성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플랫폼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GOSC 8레벨이라는 지리규격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약 38m 곱하기 19m 정도 되는 한 칸을 저희가 이 유동인구를 수집하는 최소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조금 보여드리면 남대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 넓은 횡단보도 하나 정도의 사이즈가 GOSC 8레벨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 단위로 몇 명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카운트를 하는데요. 택시가 한 번 가는 지역도 있고 여러 번 가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GOC 8레벨의 도로가 연속적으로 3칸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1번 택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두 번째 택시는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지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 택시는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두 번째 칸에서 계속 정차 중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번 택시는 제일 왼쪽에 있는 한 칸 안에서는 딱 한 번밖에 유동인구를 관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무래도 대표성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1시간 동안에 택시가 한 번 들어가서 유동인구를 집계했다는 뜻인데 이런 지역들이 뭐 평창동이라든지 택시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대표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은 5개 광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택시를 더 보내서 수집할 이유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강남대로나 도산대로처럼 택시의 방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방문을 해서 이 주변에 몇 명이 있었지라는 데이터들을 누적을 시키면 유동인구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시간 안에 택시가 여러 번 방문을 했다면 1번 택시는 두 번째 칸에서 10명이 있었고 2번 택시는 두 번째 칸에서 20명이 있었다. 그럼 그 두 개 데이터를 합쳐서 이 해당 면적은 1시간에 평균적으로 15명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도로에 걸쳐서 유동인구가 시간당 평균 몇 명이 존재하는지를 데이터화해서 저희 서버에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택시가 얼마나 자주 방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로, 뭐 이태원로, 올림픽로처럼 5개 광고가 많이 있는 대로 같은 경우들은 5분에 적어도 한 대에서 2대 이상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장착하고 있는 택시가 서울시에 지금 2,00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0대 규모로도 1시간 안에 주요 도로는 최소 10번 이상의 관측값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이 근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를 10번 이상 주기적으로 관측을 해서 평균값으로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5개 광고를 이제 분석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어떻게 5개 광고를 분석을 했냐면 예전에는 5개 광고 하면 전광판 주변 반경 몇백 미터 안에 있는 유동인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강남대로나 홍대 양화로에 대형 전광판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매체들을 반경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유동인구를 분석을 하면 사실 다 동일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고 효과는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사실 여러 개의 매체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고 이 데이터로는 명확한 진단과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로 면적상의 아주 작은 단위로까지 유동인구를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전광 매체의 가시 영역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에 새로 생긴 굉장히 큰 대형 매체죠. 미디어 파사드가 생겼는데요. 그 해당 매체의 가시 영역이 왼쪽에 보이는 지도 영역하고 동일합니다. 이 가시 영역은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실제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광고 매체에 들어가 있는 광고 소재가 인식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동을 한 후 GPS 마킹을 하는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경 데이터를 돌려서 이 중구 명동에 몇 명이 있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봤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전의 방식과 가시 영역 안에서 카운트된 사람들을 시간 단위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좀 더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 영역 안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뭐 2월 1일에 00시부터 뭐 20시 시간 단위로 평균적으로 몇 명이 있었는지를 로우 데이터 단위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월 1일에 20시 기준에 6,412명이 이 해당되는 가시 영역 안에 평균적으로 있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해당 전광판이 1시간에 한 5.6회 정도 광고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자 송출수를 적용을 해서 이 매체의 1시간 임프레션은 약 35,000번 정도의 광고 효과를 가진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방법론을 이제 모든 전광판과 야립에 걸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매체들의 가시 영역 조사를 모두 맞춰놨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서 담으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시 영역을 지도상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정된 분석 기간 동안에 집계된 인구와 예상 임프레션을 디테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데이터, 연령별 데이터, 성별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전광 매체의 상대 평가도 가능할 것이고, 버스 노선도의 분석과 혹은 버스 쉘터 몇 개 정도의 5개 광고가 전광판의 노출 효과하고 비슷할까, 이런 형태의 객관적인 상대 비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5개 광고를 분석할 때 난이도가 가장 높은 매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전에 버스 외부 광고는 승하차 인구 데이터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한 인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 데이터가 사실 버스 자체의 광고 효과를 좀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버스 노선도 전체를 걸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전자한테도 많이 보이고 보행자한테도 많이 보이는데, 정류장의 승하차 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CPM이 실제 효과보다 좋지 않게 표현이 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데이터는 모든 도로상에 있는 유동 인구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 노선에서 버스 외부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유동 인구들을 GOSC 8레벨 30m 곱하기 32m 곱하기 19m 간격 단위로 유동 인구들을 모두 합산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버스를 모두 몽땅 한 개 광고주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스의 노출 빈도까지 고려를 해서 임프레션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똑같은 홍대 양화로를 가더라도 5712번 버스와 5714번 버스의 광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20대 인구를 굳이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광고주라면 5712번보다는 5714번이 CPM이 좀 더 좋습니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5개 광고를 그냥 단순히 예쁘게 혹은 잘 보이는 지역을 간다는 것만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노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 혹은 플랜 B를 어떻게 세울지, 광고 예산은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야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야립의 가시 영역이 이제 올림픽대로와 여의도 중간에 있는 야립 광고판인데요. 해당 야립의 가시 영역이 한 직선 거리로 하면 한 800m 정도 됩니다. 800m 안에 운전자를 빼곡하게 채워놓는다고 했을 때 1시간 평균으로 보면은 한 1000명에서 많을 때는 한 1100명 정도가 해당 공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차량은 고속주행을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계한 평균 인구에다가 차량의 평균 속도를 대입을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도시 데이터, 스마트 시티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택시가 모든 도로에 걸쳐서 평균 속도까지도 같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야립의 가시 영역에 놓여져 있는 차량이 1시간 단위로 평균 속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분석을 해서 해당 매체의 광고 효과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저희 택시 장치에는 비전 AI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중에 이렇게 5개 광고물과 그 5개 광고물 안에 어떤 광고 소재가 게재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모두 이미지화해서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광고주 분들께 보여드리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5개 광고를 분석을 할 때 사실 경쟁사가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어디에 집행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니터링해 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데이터가 없었던 이유도 사실 어쩔 수 없었던 이유인 게, 서울시가 워낙 넓고 5개 광고 매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경쟁사가 어디에 집행 중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해서 5개 광고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경쟁사가
어느 매체에 어느 정도의 수량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면 내 5개 매체의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5개 광고를 아무리 정량화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고차원적인 뎁스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CPM으로는 광고 매출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정확하게는 광고주의 매출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엠브레인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엠브레인은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지오펜스를 쳐서 해당 지오펜스 안에 해당 지역 안에 방문을 했었던 패널들을 선정을 한 후 여러 가지 인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전에도 제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패널 샘플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엠브레인 내에서도 좀 단가가 좀 비싸거나 설문 난이도가 좀 높았었던 영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플랫폼화하고 기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블루투스로 작동을 하는 비컨 장치들을 여러 가지 5개 매체에다가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비컨은 엠브레인의 패널 앱하고 상호 통신을 하면서 엠브레인의 패널이 어떤 5개 광고에 노출됐었는지를 그때마다 로그 기록을 쌓아서 어떤 패널이 어떤 5개 광고에 노출되는지를 분석을 함을 통해서 어떤 5개 광고가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접촉 빈도를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엠브레인은 이 패널의 페르소나나 관심사나 경제 수준이라든지 구매 이력까지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5개 광고에 노출된 사람이 과연 매장을 실제로 방문을 하는지 혹은 구매까지 이어지는지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까지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엠브레인과 모토브의 기술력을 통해서 포커스 미디어라는 엘리베이터 TV 장치 안에 이제 비컨을 삽입을 하고 엠브레인의 패널에 저희가 개발한 SDK를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했을 때 언제 탑승을 했고 하차를 했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당 패널들은 저희 택시하고도 상호 통신을 해서 택시도 비컨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들의 위치 정보를 좀 더 우회적으로 수집을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TV의 시청률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TV에서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 광고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본 사람들이 실제 패스트푸드점 매장에 키오스크로 가서 구매를 했는지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브랜드 인지 목적을 위해서 브랜딩 광고를 하는 많은 광고주들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 광고가 퍼포먼스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광고주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숫자로 분석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엠브레인과 저희의 기술력을 통해서 5개 광고나 이런 브랜딩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분석을 하고 매출 효과, 방문 빈도, 그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지까지도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광화문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 분석을 했던 사례를 저희가 같이 받아봤었는데요. 코엑스에 있는 여러 가지 5개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통 패턴들을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걸쳐서 어떤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엠브레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엑스에 있는 5개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이 과연 이런 패턴들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을 한다면 광고주분들의 오랜 관심 그리고 미지의 영역이었던 5개 광고의 효과도 이제 더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엠브레인은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사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고 노출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는데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영화에 대한 관심사를 많이 갖고 있는 패널이 과연 영화 광고에 노출됐을 때 과연 영화관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영화 광고주분들이 받아볼 수 있다면 너무나 재미난 마케팅 플랜을 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광고도 이제 더 이상 사진이나 개천 보고서로만 분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일 데이터로 여러 가지 5개 매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5개 광고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노출 목표를 설정하는 목표 제시가 드디어 가능해졌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와 엠브레인이 함께하는 5개 광고의 브랜드 인지, 그리고 이게 행동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뎁스 있는 리서치 툴이 드디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웨비나는 웨비나 중에 문의사항 설문 남겨주시면 웨비나 자료 개별적으로 송부 드리고 기프티콘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토부의 고문석이었습니다.